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솔직한 원내대표입니다. 예, 어느 원내대표 많아서. 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인데요. 예.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체적으로 만든 유세 지원단을 이끌고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세 지원단의 이름이 살아야 한다 유세 지원단입니다. 예. 오늘 첫 지원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안 뛰면 한국당이 전멸할 것이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름부터 살아야 한다인가요? 예,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예. 이 유세 지원단은 당의 공식 기구는 아니고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꾸렸습니다. 예. 살아야 한다는 표현은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전에 원내대표 경선 때 나설 때 모습인데요. 종종 써왔기 때문에 저 이름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그런 표시가 될 텐데. 예, 근데 그 같은 당의 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굉장히 자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홍준표 대표는 당의 정밀 여론조사 결과라며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9개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즉 원내대표는 절박하다라고 했는데 당대표는 승리를 자신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당 핵심 관계자에게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묻자 그냥 중간쯤 봐달라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살아야 한다 유세지원단의 첫 유세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절박한 곳이 좀 많겠지만 일단 강서구가 변방이라며 강서구부터 유세 지원을 시작을 했고 아, 본인 지역구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 경북을 거쳐서 부산에서 2박 3일 동안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예. 두 사람이 이른바 투트랙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쪽에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약간 이제 엄살을 좀 보여주고 한쪽에선 걱정 마라 다 이긴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워낙 얘기가 다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평화철도 유감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평화철도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세단 얘기인데요. 예. 어제부터 이제 꾸려서 발표를 했는데 중앙 유세단의 이름이 평화철도 111입니다. 111은 뭔가요? 뭐 그 기호 1번? 예,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3번, 뭐 기초의원 또 광역자치단체장 등 3번 반복한 거고요. 아, 은하철도가 원래 999죠? 그렇습니다. 네, 그 패러디한 거군요. 예, 예. 저 뒤에 나와 있는 건 버스인데 저렇게 기차처럼 페인트 칠을 하고 은하철도 유명 만화 영화였던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해서 유세단을 평화철도 112로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중앙에 몇 명이 복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은하철도 999에 나왔던 주인공들, 뭐 철이와 메텔, 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우선 복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전 뭐 저 만화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저 캐릭터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눈에 띄긴 하는데. 예, 철이는 예. 엄마 찾는 소년이고요. 도와주는 게 메텔이고 그런가요? 기계 인간이 차장입니다. 예. 봤습니까? 그걸 다? 원래 봤나요? 예,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아, 그 세대군요. 예, 그래서 유감이 있다는 건 뭡니까? 평화철도라는 이름의 사단 법인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예. 남북철도 연결을 돕자는 단체로 지난 3월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예. 이 단체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평화철도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강력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과와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은 없었습니다. 예. 그 이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일 법적으로 만약 평화철도라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예. 법원이 최종 판단은 하겠지만 제가 이 상표권 등의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예.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은 낮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만일 유세단이 어떤 국내에 저명한 기존의 상표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득을 보려 했다면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30년 애독자의 금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금은 어떤 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은 뭐 갈라진 틈 아, 이런 예. 뜻입니다. 골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조선일보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나는 30년 조선일보 애독자입니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예. 그런데 오늘 칼럼을 보니 조선일보 사주가 어쩌면 바뀌겠구나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그 칼럼니스트를 지칭한 듯 그 사람이 항상 문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1시간 뒤에 추가로 페이스북에 또 글을 남겼는데요. 앞서 지칭했던 그 사람과의 악연을 소개했는데 본인이 2006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때 그 사람이 당시 정치부장이었는데 좀 갈등이 많았다면서 당시 오세훈의 찌라시냐라고 극렬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항의를 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인적인 악연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은 졸지에 여기 또 등장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홍 대표뿐만이 아니고 홍 대표의 비서실장이자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강효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 해당 칼럼니스트의 파면까지 요구했는데요. 아, 그래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칼럼으로 조선일보가 애국 언론, 보수 언론으로서의 조종을 울리게 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격렬하네요, 반응이. 예, 예. 그렇습니다. 해당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파면까지 요구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잠깐 보면 예. 오늘자 칼럼인데요. 전략적 바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게 무엇이냐면 북한의 핵이 어디 있는지 현실적으로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 하지만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간다면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필적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거는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의견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언론사 칼럼이 본인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파면하라고까지 얘기할 뭐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게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홍준표 대표도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악연도 좀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앞서 그 잠깐 설명을 하면 2006년에 당시 홍준표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 기억하죠? 당시 조선일보 지면을 잠깐 보면 바로 오세훈 당시 후보의 얼굴은 좀 크게 나왔었고요. 잠깐 밑에 보면 당시 맹영규 그리고 홍준표 후보 얼굴은 작게 나오고 기사 내용에 보면 오세훈 전 의원이 압도적 1위다 여론조사상 예.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의 정치부장이 양상훈 지금 주필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도 당시 양 부장이 이 오세훈 후보와의 학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예. 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화제가 됐던 거군요. 예. 제 기억에도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좀 앞서가다가 예.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게 전세가 좀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